그 선체 중앙면 단면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하려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이드 크루드 오일 탱크라는 거 있습니다. 아, 맞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상당히 약자로 많이 써져 있거든요. 약자 잘 확인하셔서 원래 뜻 찾으셔야 돼요. 어, 뭐 이거 약자는 어디서 확인하냐 하면은 제가 2020년도 컨테스트 자료 알려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일반 배치 있거든요. 어, 거기에 잘 설명돼 있습니다. 이게 본 수업에서는 아마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 슬라이드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요거는 공개되는 영상인데 제가 안 만든 PPT거든요. 그거는 저기 조선소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함부로 띄워놓고 뭐 이래라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 막 얘기하진 않을 텐데 어쨌든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한 번 정도는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센터 크루드 오일 탱크 아까 앞쪽에서 얘기했던 거죠. 발라스트 탱크도 얘기했고 이중선체 규정 여기 입에는 이중선체 얼마로 되어 있을까요? 두께가 지금 보니까 2.4m 써져 있네요. 아마 규정은 2m까지일 텐데 그거는 이제 허용되는 게 2m까지고 그거보다 더 큰 건 상관없죠. 걔보다 작으면 안 되는 거죠. 벽이 너무 가까우면은 안 되니까 두 벽이 그런 것들 감안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판이 여기 있는데 보면은 갑판이 캠버가 져 있네요. 그래서 가운데가 좀 올라와 있죠. 유조선은 캠버가 져서 갑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평평해 그걸 평평했으면 했는데 그걸 캠버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캠버가 져 있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어퍼덱이라고 하는 게 여기 기준으로 써져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어퍼덱에서 홀수선까지가 뭐예요? 건연이잖아요. 네, 그 건연 계산도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ABCD 덱은 ABCD에서 내비게이션 덱까지 하는 거는 그 선체 안쪽이 아니라 여기 브릿지라고 해서 그 실제 사람 탑승하고 뭐 항해하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그 층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층에 당연히 사람 살고 1층 천장이 A 덱이고요. 그 다음에 B, C, D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배 설계상 여기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게 배 측면까지 나오게끔 돼 있거든요. 이거 윙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윙도 설계 규정까지 막 들고 갈 건 아닌데 왜냐면은 그냥 대충 그려도 알잖아요. 그런 것들에 쓰는 것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단면에 대해서는 중앙 단면이에요. 얘는 지금 미드십에서 자른 단면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면 되고 여기 홀수선 다시 한번 볼까요? 얘가 디자인을 쓰고 얘가 경화 상태 짐을 다 내리고 평형을 찾기 그래도 자세를 좀 조절하기 위해 평형수를 채웠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홀수선이 여기 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일 밑에 BL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베이스라인 기선이라고 한댔죠. 기선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 빌지가 있거든요. 빌지 반지름이 2.4m. 그러니까 빌지가 딱 네모나지가 않고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그 반지름이 2.4m로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뭐 그런 것들 아니면 탱크 간의 간격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잠깐만 여기 이중선체가 2.4m가 아니라 3.4m였네요. 지금 보니까 숫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였어요. 3.4m 상당히 크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전체 폭은 60m 그런 거 있네요. 배 선수하고 배 중앙 부분은 어차피 화물 탱크 아니면은 평형수 탱크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막 복잡한 건 없어요. 뭐 물론 규정을 맞춰야 되고 뭐 등등 생각하면은 쉬운 건 아닌데 그리고 중앙 단면은 나중에 구조 설계에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이제 제일 복잡한 데는 선미입니다. 왜냐하면 선미에 들어갈 거 대충 생각해보죠. 엔진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엔진과 관련된 거 뭐 연료 탱크라거나 등등 다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마실 물도 선미에 배치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브릿지도 있죠. 뒤는 굴뚝이에요. 엔진에서 올라오는 굴뚝. 엔진에서 연료를 태웠으면 굴뚝으로 나가야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선미에 배치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배들은 선미에 이런 게 배치가 되고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엔진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진에서 나오는 축이 바로 프로펠러로 가게끔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축이 길어지면 엔진 저기 배 중앙쯤에 엔진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축이 길어지죠. 축이 길어지는 만큼 고장도 나기 쉽고 아니면은 공간을 차지하잖아요. 화물을 실어야 되는데. 그래서 대개는 배들이 선미 엔진이 있는데 컨테이너선 같은 거는 요새는 길이도 길어졌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선은 그림이 좀 이상하게 나올 것 같은데 컨테이너선은 컨테이너를 실잖아요. 그게 되게 높이가 높게 올라오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브릿지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이 배 앞에 몇 미터까지를 봐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시야 규정이. 근데 컨테이너 선이 길어지면은 컨테이너가 더 많이 쌓이고 시야 규정을 못 맞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중앙에 와요. 브릿지가. 뭐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브릿지 문제고 엔진도 배 중앙에 놓는 경우가 조금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도 막 진짜 배 중앙까지는 안 가요. 좀 어중간한 중간 한 뒤에 4분의 1 정도 그 정도에 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컨테이너선 문제고 우리는 VLCC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미에다가 브릿지랑 엔진이랑 다 배치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미 배치에 나오는 주요한 것들 좀 설명할게요. 엔진실 설명했고요. 여기 제일 밑에 깔려 있고 프로펠러 축이랑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슬롭 탱크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슬롭 탱크. 슬롭 탱크는 뭐냐면 배에서 쓰는 물 중에서 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기름이 섞인 물이 나올 수 있잖아요. 뭐 엔진실 밑에 고여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기 그 원유 탱크들 안에 씻고 남은 물일 수도 있고 그래서 기름이 섞인 물을 그냥 바다에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 담아 놓는 거예요. 슬롭 탱크도 최소한의 사이즈는 얼마가 돼야 된다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을 해서 슬롭 탱크의 크기를 정해서 일반 배치에 적용을 해야겠죠. 그 다음 연료 탱크는 우리가 배에 들어가는 연료는 헤비 퓨얼 오일이라고 해서 중료를 쓴다고 했죠. 그거는 뭐 운용하는 거리랑 그 다음에 며칠 운용을 할지 연료는 얼마나 소모하는 엔진인지 그거 감안해서 연료 탱크를 채워야겠죠. 왜냐면 배가 한 번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데 중간에 멈춰서 기름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운송 시간이 더 걸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 탱크도 앞에 원유 화물 운반하는 탱크랑 똑같이 일정 이상 커지면은 한 번에 유출되는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얼마 크기 이하로 설계하게 돼 있고 여기도 이중선체 규정이 있어요. 그걸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연료 탱크를 배치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그 발전기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메인 엔진으로 전기를 만들면은 메인 엔진이 멈춰 있는 동안에 전기를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발전기를 따로 배치를 하고요. 우리 자료에 아직 엔진실 내부 배치가 안 나왔는데 엔진실 내부 배치 보면 발전기 위치도 따로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걔가 쓰는 경유를 또 여기에 보관을 해야겠죠. 그런 발전기에 쓰는 연료 양을 또 계산해서 거기에 맞는 연료 탱크를 준비를 해야 되고 루브리컨트는 이거 윤활유거든요. 배 엔진은 엔진 오일이라고 할 만한 윤활유를 엄청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윤활유 탱크도 따로 해야 돼요. 윤활유를 저장하는 탱크, 엔진이 돌면은 윤활유를 또 밑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또 공급하는 뭐 그런 시스템들 다 해줘야 되고요. 되게 많죠. 선미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요. 지금 엔진하고 관련된 것들 설명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먹거나 쓸 프레시워터, 소금물 말고 민물 탱크도 설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선언한 사람이 몇 리터씩 쓴다 라는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프레시워터가 얼마가 필요하다. 그럼 그 공간을 선미에 만들어줘야 됩니다. 선수에 왜 안 만드냐면요. 어차피 사람들 물은 브릿지에서 살면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게 좋죠. 굳이 선수까지 가면은 우리 배 길이 지금 330m인데 저기 330m 앞에서 민물 끌어올 순 없잖아요. 귀찮잖아요. 일단 공간도 안 좋고. 그래서 선미에 옵니다. 여기 SG 룸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SGRM이 SG 룸인데 스티어링 기어라고 해서 방향타 있잖아요. 뒤에. 방향타 돌리는 축이 위에 올라와서 걔를 돌리는 기계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방향타를 돌려주는 기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화 중량 계산할 때 방향타 돌리는 기계들도 무게 계산 따로 하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에 오는 거죠. 상당히 무거운데 배 제일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터 피크 탱크는 여기에 물 채우는, 그 평형수 채우는 탱크, 민물 말고 그런 것들. 쿨링 워터는 CW라고 하는데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엔진에서 축이 나오고 프로펠러가 달려요. 근데 엔진 축은 그럼 배 선체를 관통해서 뚫려 있잖아요. 그럼 물이 막 들어도 나가겠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배가 가라앉을 테니. 그래서 걔를 막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축을, 물을 막기 위한 뭐 그런 밀봉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마찰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걔를 식혀주기 위한 물을 채워놓는 냉각수 탱크예요. 그러니까 프로펠러 축을 통해서 물이 새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를 잘 처리를 할 거고, 그러면은 마찰이 심하니까 걔를 식히기 위해 여기에 물을 채운다.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세틀링 서비스 탱크는 여기 앞쪽에 보면 있는데 여기거든요. 얘가 뭐냐면 연료 탱크 있잖아요. 근데 연료로 쓰는 중유가 되게 막 끈적끈적하고 그래요. 상태도 안 좋아요. 그러면 걔를 바로 태울 수 없으니까 세틀링 탱크에다가 먼저 넣어요. 그냥 두면은 불순물들 중에 무거운 건 가라앉거든요. 위에 것만 연료로 써요. 그 다음에 서비스 탱크는 그렇게 해놓은 연료를 모아놓은 거예요. 바로 태울 수 있는 연료를. 여러분들 자동차 같이 연료 탱크에서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조금 전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미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복잡은 한데 그냥 배치를 하면 돼요. 별 성의 없는 말 같은데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건 별로 없거든요. 슬롭 탱크 규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헤비 퓨얼 탱크도 전체 양은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 계산하는 거고, 각각의 크기를 쪼개야 되거든요. 여기 입에는 3개 정도로 쪼갰어요. 탱크 양 3개 아니다. 넘버 1, 2, 3에다가 좌우현이니까 아마 해서 한 5개인가? 뭐 6개인가 그 정도 돼요. 그렇게 쪼개는 건 규정상 문제죠.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계산하는 거예요. 얘는. 이런 거는 계산할 필요 없죠.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크기로.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복잡은 한데 규정을 따르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오히려 규정을 따르는 거는 선수의 선수 격벽 아니면은 선체 중간에 화물칸, 그런 게 더 복잡하죠. 이제 위에서 봤을 때 그림입니다. 그러면 선미 쪽 어떻게 매치되어 있나 볼게요. 스티어링 기어 아까 얘기했죠. 선미 쪽에 딱 있고, 지금 이게 선미 제일 끝이에요.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프레시 워터, 여러분들이 마실 물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오수 탱크, 다 쓴 물, 하수 그런 게 들어가고, 여기 넘버 2 헤비 퓨얼 오일이라고 탱크가 포트 사이드 왼쪽도 있고 스타보드 우현에도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넘버 1 퓨얼 탱크, 넘버 1이니까 1번 탱크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1번 탱크. 아까 3번도 밑에 어디 있었어요. 지금 그림이 안 보이는데 3번 탱크까지 해서 총 합쳐서 한 5개 그 정도. 넘버 1도 양쪽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2개씩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 보이드라고 있는 거는 비었다는 뜻이잖아요. 왜 비었겠어요? 연료 탱크가 배 벽에 바로 닿으면 안 되죠. 왜냐면 구멍 나면 유출되니까. 그래서 이중선체 때문에 보이드로 만들어 둡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나머지 칸들은 아까 다 설명한 것들이에요. 여기 펌프 있는데 그거 중요하니까. 펌프룸은 뭐냐면은 유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오면은 기름 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펌프가 이만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선미의 배치도를 잘 그려주면 되죠. 지금 해상도가 썩 좋진 않은데 그거 말고도 짜잘한 방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뭐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배치까지 오늘 설명을 다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선형이 주어졌다면, 아직 그 선형을 만들진 않았지만은 선형하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 조원 중에 한 명이 1차적인 선형 초안을 만들겠죠? 그러면 그 초안을 가지고 먼저 해야 되는 게 배수량 등곡선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한 홀수별 배수량이 있겠죠. 목표한 배수량, 경화 중량 더하기 저하 중량. 그게 나오는 배수량을 갖는 홀수를 찾아요. 한 22m 정도 될 거예요. 20m에서. 그러면 그 홀수에서의 수정역학적 특성을 계산을 해서 뭐 보건성은, 메타센터는 그런 것들, 침수 면적은 그런 걸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규정으로 나오는데 최소 건연 규정을 해서 구하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배의 뎁스는 난 30m 할 건데요. 근데 요거 하면 건연이 10m에서 8m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최소 건연 규정을 보니까 규정대로 하니까 9m가 나왔네. 수업 때 다룰 거예요. 그러면 8m 건연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위험해서 안 돼요. 그래서 최소 건연을 계산을 했을 때 형 깊이랑 원래 홀수를 고려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설계를 다시 해야 돼요. 배를 건연을 실제로 뎁스를 높여주거나 뭐 그런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설계가 한 번에 안 끝나요. 계속 한 걸 수정하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탱크 배치에 대해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선수 격벽 위치 규정 보고 계산하시고요. 수업 때 다룰 거예요. 이중 선체 규정 검토해가지고 바깥 벽에서 안으로 얼마만큼 떨어진 위치를 화물칸 영역으로 쓸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원유를 얼마나 옮길 수 있나, DWT 전체에서 필수적인 거 빼고 나머지가 원유다라고 생각하면 화물량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계를 잘못하면은 평형수가 이제 선수에 들어가야 돼서 그만큼 재화 중량을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평형수를 실어야 되는 만큼 원유를 못 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고민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원유만 채운다라고 하고 화물량 계산을 하셔도 되죠. 그래서 전체 화물 탱크 사이즈를 정하시고 걔를 저기 규정 따라서 몇 칸으로 쪼갤지, 되게 15칸인데 그렇게 쪼개보시고 각 원유 탱크 크기가 규정을 만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하고 실제 배치를 해놓고서는 그 안에서 딱 네모 반듯하게 안 쪼개지잖아요. 선수 같은 데는 복잡하잖아요. 생긴 게. 탱크 생긴 거 보세요. 선수하고 선미 쪽은 탱크가 복잡하잖아요. 생긴 게. 그러니까 부피를 계산을 하면은 실제랑 다를 수도 있죠. 다시 계산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 배치를 하셨으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탱크들의 부피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 각 조에서 의장이랑 계산 맡은 사람들이 도면 보고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일반 배치에서 넘어가면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실제 프로그램 활용하는 것도 이거를 좀 일정을 잡아가지고 제가 수업 때 하든 아니면 따로 찍어서 올리든 하고 전산실에서 프로그램 쓸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놓을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